안녕하세요. 고인영한 실저승사자 부다소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복귀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난 영상이 아마 요 양봉 3개 정도 뜬 거까지를 보고 영상이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그럼 이 다음부터 이제 썸타점으로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됐는가 그걸 한번 볼게요. 실제로 저는 이제 롱평단이 요쯤에 있었나? 그러니까 요거 진입하는 가격보다 좀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시드가 작게 여기서 이제 익절을 많이 해가지고 시드가 꼬다리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건 이제 무시한 채로 이 자동 전략 지표 제가 만들어 놓은 걸로 제가 하는 이 썸타점 순환매 전략 지표를 한번 돌려봤어요. 돌려놓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고 어쨌든 돌아간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최초 진입을 여기서 했죠. 그러면 이거 기존에 있던 거는 이제 무시하고 최초 진입을 여기서 했다고 치면 사자마자 음봉이 빠지면서 1차 추매가 됐어요. 그리고 한 칸 더 빠져서 2차 추매가 됐어요. 1% 간격입니다. 저는 비트를 20배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 추매가 되고 나면 요 하얀색 점 있는 자리 있죠. 요 자리가 1대1로 물을 탄 거니까 여기가 제 평단이 돼요. 그리고 2차 추매가 되는 순간 이 평단에서부터 2차 추매된 가격까지의 반 정도 되는 요 자리, 요 하얀색 점 있는 자리가 제 평단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면서 더 추매는 되지 않고 다시 올라서 한 칸 더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매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 0.024개가 20배로 놓으면 대략 한 100불 안팎이 될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100불, 100불, 200불, 400불, 800불에서 총 1600불의 시드가 진입한다고 보고 매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까지 매수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되면 손절가예요. 그래서 고 시드 비율을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불, 100불, 200불 사져가지고 총 400불을 들고 있는데 내 평단은 여기고 여기서 익절을 하게 되면 요 구간이 5% 수익 구간이에요. 5%. 5% 수익 구간에서 200불을 매도를 하니까 10불 수익을 보는 거예요. 수익이 작죠? 진입 시드가 작으니까 그리고 분할 차수를 늘릴수록 그 총 시드가 크지 않으면 최초 진입 시드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10불 수익을 본 거예요. 어쨌든 수익을 봤다 썸타점으로 이 하락에 잠깐 올라가는 약반등에 수익을 보긴 본 거예요. 5% 수익을 본 거예요. 더 올라갔다면 이제 여기서 또 100불을 매도를 하면 이제 25% 구간에 100불을 매도를 한 거니까 25불을 더 벌 수 있겠죠. 그러면 10불 벌고 25불 벌고 뭐 이런 식으로 잘근잘근 벌어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썸타점으로 다 매매를 했다면 여기서 5%의 반익을 하고 본절을 걸었다면 본절이 터졌을 거예요. 그럼 이제 댓글로 질문을 주시는 내용 중에 여기서 이 약수익을 보고 나면 본절을 거느냐 그냥 놔두느냐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시는데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상황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원칙은 여기다 본절을 거는 거예요. 그럼 여기 5%에서 반익해서 10불 벌고 본절 터지고 이 매매는 끝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썸타점만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보긴 봤죠.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시드가 크고 이 진입 시드가 크면은 수익금도 커지겠죠. 근데 이 시드의 크기에 상관없이 승률과 수익을 본다라는 걸 이제 기본 그 베이스로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기서 익절했으면 그냥 잘라요. 본절 자르든가 아니면은 수익 구간이 짧으니까 여기서 털어도 되고. 근데 이걸 판단할 수가 없죠. 여기서 더 올라갈지 이게 꺾여 내릴지 모르니까 일단 반익을 해서 조금이라도 챙겨 먹고 그 다음에 본절을 거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제 매매를 본절을 걸지 않고 자고 있었어요. 잠들어가지고 출근도 못하고 연차 쓰고 자고 있었는데 이틀을 밤을 샜더니 그래가지고 그대로 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이걸 팔아가지고 200불만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다음 이제 3차 추매 되는 라인에 왔을 때 여기서 매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게 한번 팔리고 나면 이게 조금 엉켜가지고 평단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흰 점선이 그 평단은 아니고 실제 평단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 평단이 아이고 내 평단이 여기 요 하얀색이고 반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평단에 200불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요 3차 추매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자 100불, 100불, 200불, 400불이라 했죠. 200불을 가지고 있는데
400불이 추매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비율이 1대2잖아요. 200불 대 400불. 1대2니까 2배로 물을 타면 1대1로 물을 타면 반만큼이 내 평단인데 2배로 물을 타면 이 아래쪽을 기준으로 매수한 걸 기준으로 3분의 1짜리가 내 평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익절이 한번 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니까 그 다음에 매수를 하면 평단이 확 딸려 내려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완전히 초보분들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1대1로 물을 타면 평단이 반이 되고 1대2로 물을 타면 1하고 2하고 더하면 3이죠. 3 중에 3분의 1만큼 이 내 평단이 되는 거예요. 시드가 커지니까 평단은 더 딸려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실제로 내 평단은 어디였냐면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여기서 내 평단이 여기니까 여기에 3분의 1만큼이 내 평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사시는 순간 대략적으로 그냥 잡아볼게요. 반이 요 정도니까 한 3분의 1이면 한 요 정도라고 쳐요. 요 정도라고 치고 그러면 3차 추매가 되는 순간 내 평단은 여기가 된 거예요. 근데 한 칸이 다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가 되지 않았고 다시 한 꼬다리 더 빠져서 4차 추매가 됐어요.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됐죠. 꼬리 끝에서 딱 4차 추매가 됐어요. 그리고 반등이 오면서 한 칸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4차 추매가 되는 순간 내 평단은 어디냐면 이 4차 추매한 자리에서부터 내 평단까지 해서 대략 이만큼 해서 3분의 1 지점. 반이 여기고 3분의 1이면 한 요 정도 되겠죠. 대충 3분의 1 지점이니까 요 정도라 쳐요. 요 정도가 내 평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보기 좋게 요 정도가 내 평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워보고 4차 추매까지 되는 순간 내 평단이 여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칸 여기 4차 추매한 거 대비 한 칸 올라가서 이렇게 매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반보다는 위니까 10%보다는 작고 뭐 5%보다는 큰 한 7, 8%, 6, 7% 정도에서 이제 매도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익절을 한번 더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100불, 100불, 200불, 400불, 800불이니까 마지막 그 매수한 물량이 800불이니까 여기서 한 5% 정도? 여기가 5%인데 이거 5%보다는 클 거예요. 그러니까 10%라 대략 10%라고 치면 800불을 팔면 80불이잖아요. 근데 1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한 6, 70불 정도 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썸타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순환매를 했을 때 여기서 10불 벌고 여기서 한 6, 70불 벌었으면은 한 7, 80불 정도 수익을 본 게 되겠죠. 그럼 이 정도만 했어도 지금 이 하락하는 와중에 롱을 쳐가지고 여기서 잠깐 벌고 여기서 잠깐 벌고 해서 6, 70불을 벌 수 있었던 총 들어가는 시드 준비한 시드는 1600불인데 거기서 6, 70불 벌면 수익이 얼마 안 되죠. 순환매를 하고 분할을 차수를 이렇게 많이 하고 하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가면 수익이 더 커질 거예요. 남은 시드를 가지고 착착착착 매도를 할 거니까. 근데 이 방식 자체가 순환매하고 이렇게 짧게 덜어내고 하는 방식 자체가 원래 수익이 크지는 않아요. 다만 승률이 좀 높고 손절만 안 터지면 이 넓은 구간을 버틸 수 있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이걸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썸타점 복귀라고 해서 보면 이제 최초 진입부터 마지막 매수까지 해서 여기서 짧게 익절 한번 하고 본절을 안 걸고 그대로 뒀다면 요만큼 짧게 익절을 하고 해서 이번 매매도 성공입니다. 그쵸? 어쨌든 잃지 않고 벌었어요. 짧게 벌고 그리고 얘가 이제 본절을 걸어놓게 되면 터졌을 수도 있고 본절을 걸지 않고 이제 손절을 뭐 요 저점을 한번 더 깨면 손절을 하겠다 아니면은 원칙대로 이제 이 라인을 터치하거나 이 라인을 종가로다가 깨면은 손절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벌어놓은 돈보다 손절 금액이 더 많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생짜로다가 갈리는 것보다는 손실이 좀 적겠죠. 그리고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가 본절이 터지는 자리인데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서 익절했으면 여기 해가지고 본절 터지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 한번 익절하고 본절 터져서 끝나고 다시 시작해서 여기서 또 뭐 어떻게 하고 끝나고 이걸 이제 원칙적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잠든 상황이었고 2차 추매까지 됐으니까 3차 추매, 4차 추매가 더 큰 시드가 남아 있으니까 놔둬 본 건데 어쨌든 현재 상황까지 보면은 여기까지 보면은 수익은 수익이에요. 벌었죠. 벌었으니 되었다. 익절은 항상 옳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겠죠. 요 타점에서 시작을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게 되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한 매매가 여기서 끝났든 여기까지 버텼다 끝났든 수익이었어요. 그럼 그 다음 타점 복귀해 봐야겠죠. 다음 타점 여기죠. 그럼 요 타점을 복귀를 해볼게요.
요 타점은 사자마자 익절을 한 거예요. 사자마자. 여기서 요 타점에서 100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1% 구간에서 반익이 나갔어요. 100불에 20%에 반익이면 10불을 번 거죠. 그러면 여기서 10불 벌고 여기서 10불 벌고 본절이 터졌어요. 그럼 이 하락하는 와중에 그냥 단순하게 썸 타점으로만 매매를 해서 10불 벌고 10불 벌고 20불 번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썸 타점 복귀를 해보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버텼어도 벌었고 여기서 새로 시작해도 벌었고 그러면 남은 건 뭐다? 다음 타점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또 수익을 줄 테니까. 물론 갈릴 수도 있죠. 다 사지고 손절 나가면 손절 금액 큽니다. 그 기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보기가 더 편하니까 여기다 놓고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최초 진입하는 게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1차 추매, 2차 추매, 3차 추매, 4차 추매까지 해서 총 5번 매수를 해요.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은. 그리고 여기가 손절가예요. 그러면 이게 계산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1차 추매가 되면 내 평단은 여기가 되기 때문에 1차 추매를 마이너스 20%의 매수를 하게 되면 사지는 순간 내 평단은 여기가 되고 저는 마이너스 10%가 돼요.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럼 요렇게 되는 거예요. 내 평단이 1차 추매가 되는 순간 1차 추매가 되는 순간 내 평단은 여기가 되고 이 추매되는 순간 나는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그러다가 2차 추매가 돼요. 그러면 내 평단이 여기였고 2차 추매가 됐으니까 여기가 20% 정도의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 구간이에요. 그럼 총 30%죠. 마이너스 30%가 될 때 매수가 탁 되고 나면 나의 평단은 여기가 되고 여기 사지는 순간 저는 마이너스 15%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한 칸 더 가서 3차 추매가 됐다. 맞죠? 1차, 2차, 3차 추매. 3차 추매가 되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이 내 평단이 되니까 여기가 15%예요. 15%. 15%고 여기가 20%니까 35%의 반이니까 이게 사지는 순간 내 평단은 여기가 되면서 마이너스 35%의 반이면 얼마예요? 17.5%. 여기가 평단이 되면서 이게 사지는 순간 나는 마이너스 17.5%의 손실률을 보게 돼요. 그리고 4차 추매가 돼요. 그러면 17.5%에 20%를 더하면 37.5%예요. 잠깐만요. 점점 계산이 어려워지죠. 잠시만요. 여러분 계산기 보이죠? 37.5%의 반이니까 그러면은 요 4차 추매가 되는 순간 저는 마이너스 18.75%를 보는 거예요. 3차 추매. 맞죠? 3차 추매, 4차 추매. 네, 되는 순간. 맞나요? 10%, 5%, 2.5%, 그 다음에 여기가 1.25%, 그러고 나면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내 평단이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사면 이게 반이고 이게 두 번 사면 여기 이렇게 붙게 되고 세 번 사면 평단이 이렇게 붙게 돼요. 네 번 사면 내 평단이 여기가 돼요.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18점 요거 사져가지고 사지는 순간 3차가 사지는 순간이 18.75죠. 지금 좀 헷갈리는데 18.75고 4차가 그 매수가 되는 순간 18.75 더하기 20%. 그 4차 추매가 되는 순간 나는 19.375%의 손실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사는 순간 거의 평단은 그 바로 위에 줄에 거의 붙어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게 5차, 6차, 7차로 가면 거의 이 선하고 동일하게 돼요. 비슷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에 팔면 4차까지 사고 나서 팔면 거의 본절이에요. 거의 본절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방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이 나면은 자 여기까지 하면 여기가 이제 방금 몇 프로였어요? 19.375%란 말이에요. 19.375% 손실률인데 여기서 20%를 더 빠졌어. 그럼 거의 40%잖아요. 그쵸? 거의 40%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10% 더하면 39.375%의 내 손절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4차 추매까지 해서 총 5번의 매수를 하게 되면 내가 진입한 시드가 1600불이 돼요.
1600불에 40% 손절이 여기서 손절이 나가면 1600불에 곱하기 40%면 0.4 640불 손절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100불 진입을 시작으로 해서 100불, 200불, 400불, 800불이 들어갔기 때문에 1600불이 들어갔고 한 칸 더 가가지고 여기서 손절을 딱 자른다고 하면 1600불 중에 640불 손절이 나는 거예요. 엄청 크죠. 그래서 손절이 한번 나가면은 앞에 번 거 다 날리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이 매매를 하셔야 돼요. 대신에 손절이 나가기 전에 여기서 입절이 한번 나갔죠. 그래서 끊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냥 뒀다고 해도 4차 추매까지 하고 나서 입절이 나갔단 말이에요. 끊으면 되잖아요. 여기 이거 올라갈 때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4차 추매까지 되고 그 손절까지 안 가고 이거 흘러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 간격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과거 차트를 많이 복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승률이 엄청 좋아요. 중간에 살려준다니까 계속. 마지막 차수까지 안 가고 1차 되고 익절 나고 2차까지 갔다 익절 나고 3차까지 갔다 익절 나고 4차까지 갔다가 또 익절이 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장세의 비트코인이 이게 1, 2, 3, 4, 5% 5%까지는 밀리지 않고 반등이 약반등이 한 번씩 나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절을 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거를 6차, 7차, 8차, 9차, 10차까지 해보는 거예요. 대신 시드가 더 커야겠죠. 그리고 진입 시드가 작아야겠지. 그러면 반대로 수익이 작아지겠죠. 근데 어쨌든 이 방식으로 썸 타점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과매도거나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이제 타점이 뜨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5%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0% 혹은 더 저배로 저는 20배라고 있는데 10배나 5배로 낮춰서 이 한 칸을 2%나 3%로다가 벌려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썸 타점으로부터 20% 빠지는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럼 내가 20%까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고 순환매를 돌리는 시스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손절 없이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손절 없이 약익절이라도 하고 본절에 탈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제 이 순환매, 썸타점 순환매를 제가 시나리오를 짜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걸로 수익을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언젠가 한번 터져요. 언젠가 한번 터질 거야. 갈릴 거야. 그 전에 잘근잘근 많이 벌어서 모아놔야 되는 겁니다. 썸타점의 장점은 그거고 단점도 그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썸타점에 대한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추세 같은 거, 이거 작도 같은 걸 한번 또 같이 해볼게요. 일단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옆으로 비비고 있죠. 그러면 한 요쯤 갔을 때 눈으로 봐도 옆으로 비비다가 아래로 이렇게 쏟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추세선을 하나를 그을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닌데. 요렇게 하나를 그려볼 수 있겠죠. 요쯤 왔을 때 요 음봉의 꼭지점에다가 추세선 하나 그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추세선을 깔끔하게 돌파를 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솔솔솔솔솔 내려갔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도 옮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삐져나가지 않게. 여기가 지금 제일 많이 삐져나가는 거거든요. 요 각도보다 아래로 이제 꺾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추세선은. 그런데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듯 하다가 다시 꺾였어요. 그럼 얘를 또 이렇게 놔도 돼요. 이렇게 놔도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한 거야. 돌파를 한번 하고 옆으로 비비고는 있지만 다시 내려오거나 더 밑으로 저점을 깨진 않았죠. 요 정도로 놓으면 될 것 같고, 근데 최초에 저는 여기다 이제 그려놨던 게 지금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채널을 또 하나 그렸어요. 이거 아니고 요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게 가장 많이 삐져나갔고 그 다음에 저점을 갱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하얀색 채널을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이 채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비비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까지 가면.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하나 작도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저점을 기준으로 옆으로 비비고는 있는데 저점을 낮추지 않고 있어요. 여기가 저점이고 그 다음 저점이 여기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 지금 눌렀다가 다시 튕긴 자리가 여기예요. 그럼 여기에 추세선이 생겨요. 어떻게 생기냐면 추세선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이렇게 얘네는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안 보이게 해놓고 처음에는 이런 추세선이 하나 그려졌을 거예요. 근데 너무 극각이고 요 한파동 작은 소파동 하나니까
일단 이탈을 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 저점을 기준으로 다시 반등이 오네. 그러면 추세선의 각도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저점을. 그리고 나서 밀다가 지금 이 추세선에 이탈을 하지 않고 튕긴 거예요. 그러면 이 추세선을 그어놨다면 이제 요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 추세는 깨지 않고 있구나라고. 그리고 이 저점까지 이렇게 한 파동이 내려온 다음에 저점이 생긴 다음에 이렇게 추세가 하나 한 파동 올랐다 내렸을 때 추세가 하나 생기면 삼각자를 그린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 설명을 했었어요. 삼각자 패턴을 그린다. 그 삼각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는 걸 아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저점이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 저점이 나왔어. 이렇게 추세선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있는 고점에다가 삼각자의 상단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가 요렇게 해서 그 다음 파동이 뭐 여기 닿을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 다음 파동이 삼각자의 상단을 돌파 지지를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돌파 지지할 때도 롱타점이 되는 거예요. 썸타점으로 역추세를 들어가는 거 외에 혹은 변곡을 감시하는 거 외에 여기에 지금 그것도 떴어요. 다이버전스도. 다이버전스는 항상 기본적으로 감시를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썸타점이 뜬 이유는 물이 깊게 찼기 때문이죠. 물이 깊게 찬 다음에 잠깐만요. 잘 보이게. 물이 깊게 찬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음 저점까지 놓고 보면 자, 썸 지표는 여기서부터 캔들이 요렇게 여기가 뾰족하진 않은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요렇게 저점은 낮아지고 지표 캔들의 저점은 낮아지고 지표의 저점이 올라가는 다이버전스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변곡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변곡의 가능성이 왔고 얘를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 하에서 다시 이제 반등이 오는 거예요. 이 변곡일 수 있으니까 그 반등이 오기 시작할 때 삼각자를 그려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하락 파동이 이어지다가 다이버전스가 걸리던 변곡 캔들이 나오건 이 변곡 사인을 감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작은 파동이 하나 나오면 그때 추세선을 그릴 수 있고 추세선을 그리는 김에 삼각자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자의 상단을 돌파하는 게 롱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썸타점을 이용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롱이 들어갔다가 물렸다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방금 복귀한 것처럼 여기서 아예 수익을 봤어요. 그래서 썸타점에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 거고 한 꼬다리 더 내려왔네 하면서 다이버전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다이버전스가 떴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잡아볼 수도 있어요. 다이버전스를 띄우고 양봉이 떴고 양봉이 뜨네 그럼 이 부분에서 그냥 잡아볼 수 있어요. 뭐 분할로 이렇게 거미줄을 쳐서 잡을 수도 있고 타점이 두 가지죠. 썸 타점 아주 급진적인 타점 하나 다이버전스를 확인하면서 이 아래 꼬리 다는 거 보면서 들어가는 타점 둘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타점이 이거예요. 삼각자를 그리고 삼각자의 상단을 돌파 지지할 때 이 부분에서 잡아보는 게 세 번째 타점. 변곡을 감시하면서 역추세를 매매를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급진적으로 들어가느냐,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느냐,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렇게 삼각자를 그리면 삼각자를 그릴 때 같이 채널을 그려준다 했어요, 제가. 삼각자를 그려놓고 이 채널을 항상 같이 그려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삼각자의 상단을 돌파 지지에서 가는 롱타점이 있고 얘가 얼마나 갈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지지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채널 상단에 닿을 때의 모양새를 닿을 때를 감시를 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캔들의 모양과 거래량과 지표를 보면서 감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감시하는 그 기준이 되는 주요 지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이 채널의 상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M자 모양을 그렸던 요 머물러간 요 자리 여기가 뭔가 지지저항이 되는 매물대기 때문에 여기서 튕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봐도 돼요. 그럼 대략적으로 그림이 겹치는 자리니까 얘가 이렇게 나와주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돌파해서 뭐 요쯤에서 요런 거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딛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 더 못 갈 애 같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요점으로 돌아가서 삼각자를 그리고 채널을 그려서 채널의 상단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본다. 물론 뭐 이렇게 해서 호로록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돌파를 하기 어려워하고 있죠. 여기가 또 매물대라 그래요. 여기 지지저항 라인이 요 몸통 이렇게 그거 보면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뭐 얘에 맞춰 보면
요 저점 정도 라인 보면 지금 이게 삼각자 상단이란 말이에요. 매물대고 지지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이걸 뚫기 어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얘를 통 뚫으면 더 가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가는지 추세를 보기 위해서 채널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삼각자 그리는 방법 그리고 그때 채널을 같이 그려서 향후 방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상황인 거고 그리고 우리 이 평평 매물대 지표를 보면 아니나 다를까 겹치죠. 지금 여기서 얘가 여기서 한번 튕긴 이유가 여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 지표상으로 그려주는 이 거래량 평평 캔들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여기서도 완전 조그만 캔들인데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여기가 주요 라인이 되어줬던 거고 그 전에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니까 또 이렇게 돌렸다가 이거 돌파하니까 갔잖아요. 요 주요 라인을 돌파 지지하고 갔단 말이에요. 여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 평평 캔들 매물대가 겹쳐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보면 지금 앞에서부터 그려졌던 라인이 있으니까 여기를 통통통 하다가 이탈했는데 그 다음 라인에서 튕겼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는가를 봐야죠.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서서 가느냐 아니면 이 매물대 어딘가에서 맞고 꺾이느냐 그거를 볼 때 이 평평 매물대 지표도 보면서 지금 그려놓은 이 채널도 보면서 삼각자 상단을 돌파해서 어디까지 가는가를 보면서 이렇게 현 시점 이후에 움직임을 감시해 볼 수 있는 그 기준 라인들이 돼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26분.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그대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꺾이는지 혹은 이 매물대를 돌파해서 더 나아가 주는지 그리고 이것도 참고해 볼만 하겠죠. 베이스라인.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여기를 뭐 잘 뚫었어.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 한번 또 튕겨가지고 꺾일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꺾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롱을 잡고 있었다면 매도를 여기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보이는 라인은 여기죠, 여기. 자, 뭐 여기서 한번 튕겼다 쳐요. 그리고 이 채널 상단을 깨지 않으면서 지지를 받고 더 가. 그럼 뭐 한 이쯤에서 한번 또 튕길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해보고 여기서 또 한번 매도를 해보고 분할 매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으로 제가 공유드린 지표들 중에 이 평평 매물대 지표와 트리플 베이스라인 지표를 사용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익절가를 한 번씩 볼 수 있겠고 여기에 가거나 여기에 갔을 때의 실시간으로 캔들의 모양과 거래량을 가지고 변곡 감시법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변곡 감시법을 통해서 이 주요 지점에 갔을 때의 모양에 따라서 또 여기서 숏을 잡아볼 수 있고 여기서 숏을 잡아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큰 그림을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안 볼라 했는데 시간은 상관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큰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라인을 중요하게 보고 계실 텐데, 자, 큰 그림을 보고 보면 여기서 지표는 끄고 자, 여기 완전 고점 있죠. 우리 109K 고점. 고점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삐져나가지 않게 그린 선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장기 추세선을 돌파했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하고 갈 만큼 지금 뭐 급변동으로 급 반등이 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라인을 한번 뚫어줬었고 근데 여기서 너무 급하게 내려와서 그리고 여기가 저점이었잖아요. 저점에서 이렇게 한 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뭘 그릴 수 있다 했죠? 삼각자 그릴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저는 삼각자를 여기서 그려가지고 감시를 하고는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저점이니까 여기 찍고 그다음에 고점이 여기니까 이렇게 딱 놓고 보고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 와서 이제 여기서 삼각자를 하나 그렸죠. 그래서 상승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삼각자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삼각자를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양봉이 잘 뜨고 있네. 근데 얘가 이탈을 했으니까 여기서 비비다가 더 내려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림은 맞아. 어쨌든 이 추세를 이탈을 한번 했고 다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올려서 중요하게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거는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얘를 다시 재돌파를 하느냐. 재돌파를 하지 못하고 꺾이느냐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좀 뭘 하다가 얘를 한번 뚫잖아요.
뚫고 지지받고 더 가는지.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여기에요. 이 장기 추세선을 한번 뚫었었어. 근데 재돌파를 하고 지지를 해준다. 그리고 다시 이 재돌파한 선을 더 넘어선다. 그럼 여기가 롱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 돌파매를 한다라고 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타점이 있겠죠. 돌파하는 순간 아주 급진적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 그리고 돌파했다가 꺾여 내려오면서 이 선에 닿을 때 리테스트죠. 눌림에 들어가는 방법 하나, 그리고 눌림 받고 이 고점을 돌파했다 꺾인 이 고점을 뚫을 때 들어가는 방법 하나. 이렇게 타점이 세 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돌파매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크게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근데 얘가 또 이렇게 해서 돌파를 했어. 리테를 하는 줄 알았는데 기어 들어와 버렸어. 그리고 다시 갈 수 있죠. 이 위치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선하고 뭐 맞고 하는데 그걸 보고 그린 게 아니고 얘가 이런 모양을 갖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파, 지지, 다시 재상승 일수가 있고 돌파, 이탈, 재돌파 하고 갈 수도 있고 정말 악랄하게 가려면 이러다가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 선이라 이거죠. 이 장기 추세선을 잘 보고 있다가 작은 봉으로도 보고 큰 봉으로도 보고 잘 보고 있다가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뭔가 지지하고 가는 느낌이야.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롱을 좀 길게 볼 수 있는. 지금은 계속 하락장이니까 롱숏, 농숏 보기도 했고 숏을 좀 우세하게 봤는데 특히나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 선을 넘지 못한 채로 얘가 약간 이렇게 하방으로 왔단 말이에요. 선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선이 지금 추세선이 요 근처인데 가까이 가지는 못하는 채로 저점과 고점을 낮추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방 관점을 봤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추세를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돌파를 했는데 주저앉았어요. 그럼 이제 이 선을 다시 재돌파할 때의 그림 어떤 모양인지 그때 실시간 그 변곡 감시법, 돌파 감시법으로다가 감시를 해보고 이 장기 추세선을 완전히 뚫어서 여기서 논다. 그러면 이제 숏보다는 롱이 우세하다. 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한 채로 빌빌빌빌 한다. 그래서 숏을 유리하게 봤던 거고 얘를 넘어서고 이렇게 하는데 빌빌빌빌이 아니라 이 추세선에 뭐 닿지를 않고 여기서 이렇게 와리가리를 탄다. 혹은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 이제 롱을 좀 적극적으로 보는 큰 그림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로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추세선을 돌파를 못하거나 뭐 이제 지금 이 노란색 피보나치가 이 고점부터 여기 저점까지를 이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여기까지가 한파동이라고 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꺾여 내려간다고 해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최소 반등이 0.236에서 그러니까 예의 있는 매너 있는 반등은 0.382 정도는 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약간 그 통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파동 저점을 찍고 382 반등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382 얘네가 못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만 가져도 아니면은 0.5 라인 93K 이야기하는 그 유튜버들 많이 있던데 0.5 정도까지는 갔다가 나락을 가도 가지 않겠는가? 가주면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반등을 해준 이 추세선을 다시 재돌파를 한다면 이 부근에서 잡았다면 이제 0.382 라인 요 고점 매물대가 될 테니까 0.382 라인, 0.5 라인 혹은 더 치고 올라가 준다면 0.618 라인 아니면은 이렇게 이게 저점이 깨졌으니까 이 피보나치 이 확장 피보는 안 맞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디마디 어디쯤 갈까? 이것도 또 따져보면은 피보나치 선이 여기 매물대랑 또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 길게 얘기했는데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추세선을 재돌파하는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재돌파를 할 때의 모양새를 보면서 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돌파가 끝나가지고 이 상단에서 논다. 이 추세선의 상단에서 논다 싶을 때는 숏보다는 롱을 좀 유리하게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놀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382 정도까지 이거 막 다 깨고 갈 것처럼 와 가다가 통 맞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그때 다른 거니까. 그래서 실시간 감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썸타점 복귀부터 해서 이렇게 큰 그림까지 오늘의 복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